여기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SCP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보신 거라던가 들어보신 거는 되게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도 되게 핫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인지도가 확 올라서 확 떠버린 장르라고 하면 장르죠. 네, SCP는 전 세계에 있는 초현실적인 것들로 대중들이 모르도록 비밀리에 진행을 합니다. 뭔가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나사나 이런 데서 외계인이 있다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것처럼 비밀리에 뭔가를 진행을 많이 해요. 격리를 해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들한테 안 알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SCP 가상의 재단이라 말을 합니다. SCP는 서큐어 확보, 그리고 컨테인 격리, 프로텍트 보호의 약자입니다. 일본 포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상의 괴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전파가 되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유명해져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크리처들이 나왔어요. 일반인들도 크리처를 만들어내고 진짜 전문적인 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엄청난 크리처들을 만들어내고 이 괴물들을 잡아서 인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각 크리처, 그러니까 괴물들마다 일련 번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등급과 능력에 대해 별칭이 붙게 되었고 점차 그 숫자가 늘어가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캐릭터 커뮤니티의 활동처럼 그림이나 사진에 무서운 설정과 상황을 넣으면서 소설을 쓰고 가설 또는 괴담들을 쓰는 것처럼 상황극을 하듯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미로 만든 크리처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능력이나 생김새에 사람들이 더욱 많은 상상력을 쏟아 넣어서 그 세계관이 엄청나게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SCP는 처음에 크리처물로 괴물들을 창조하고 단순히 그 괴물들을 가두고 관찰을 하거나 하는 비밀스러운 시설이라는 설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죠. 왜냐면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더욱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괴물을 가두는 단체 그 이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SCP-000부터 시작을 해서 SCP-4999, 4999까지의 크리처들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등록에도 규칙이 있어서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처들이 등록하는 것도 상당히 체계적이라서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설정을 짜낸다고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크리처들은 나라별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공식 사이트에 등록까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인 크리처들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식 방법으로 소개를 한번 드릴 건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 SCP를 만들고 일정 투표율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후 정식 크리처로 등록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비공식까지 합치면 7000번까지 있다고 해요. 오늘은 바로 이런 SCP 세계관 속의 크리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는 사이렌 헤드라는 크리처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SCP-6789 사이렌 헤드 케테르 등급으로 다양한 게임이나 만화나 영화 등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크리처예요. 여기서 케테르 등급이라는 것은 크리처들 격리 난이도를 뜻합니다. 이 케테르 등급의 사이렌 헤드는 난이도가 최상위고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칭을 하고 있어요. 재단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크리처 등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케테르는 히브리어라는 말이 있어요. 왕관을 뜻한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엄청나게 키가 큽니다. 체형이 크고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근데 엄청 말랐어요. 그리고 흡사 미이라처럼 보이는데 얼굴은 없고 거기 위에 양쪽으로 스피커 같은 사이렌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사이렌 헤드는 인간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키가 10m 68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거죠. 매우 많은 체형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사이렌 헤드라는 이름처럼 두 개의 사이렌이 달려 있는데 이 사이렌 소리를 이용해서 먹잇감을 유인하거나 사냥을 하고 적에게서 자신을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이렌 헤드는 SCP가 아니지만 SCP라고 오해받고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크리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은 SCP-6789 사이렌 헤드는 케테르 등급으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SCP-6789에 해당하는 크리처는 다른 개체라고 합니다. 사이렌 헤드는 SCP로 등록된 적이 없는 크리처예요.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에서 유독 SCP에 등록된 정식 개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사이렌 헤드는 외국의 크리피파스타가 원조라고 합니다. 참고로 크리피파스타는 영미권의 인터넷에서 시작된 도시전설, 로어를 뜻한다는 말입니다. 괴생명체, 게임, 괴담 등을 소재로 하고 서양권은 아무래도 귀신보다는 몸에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괴물에 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고어물적인 요소가 공포적 요소보다 더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도시전설 속에는 크리피파스타가 존재하는 것이기에 크리피파스타는 전적으로 인터넷에 파생하는 것만 한정을 하고 인터넷에서 파생되지 않은 도시전설은 크리피파스타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시전설이 사실 여부가 불분명인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라면 크리피파스타는 전적으로 픽션, 허구라는 것이 명확한 창작물로서 성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렌 헤드는 2018년 8월 18일 괴생명체를 그리는 유명한 캐나다 작가 트레버 핸더슨에 의해 창작된 가상의 괴생명체입니다. 트레버 핸더슨은 캐나다의 아티스트로 가상의 괴생명체 그림을 그리고 설정을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의 그림은 이토 준지와 러브크래프트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 괴생명체는 섬뜩하고 불쾌하게 그려요. 배경은 익숙한 현실의 모습으로 주로 그리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크리처들은 얼굴이 뒤집힌 남자, 컨트리 로드 크리처, 그리고 카툰캣이라고 해서 사람의 몸과 얼굴 같지만 얼굴은 고양이, 그래서 카툰캣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인 브리시 웜 등이 있습니다. 현재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고 앞으로도 많은 크리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무와 사이렌을 헷갈려서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약간 뭔가 전봇대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왼쪽에 보시면 다리 같은 게 보이고 팔이 보이고 위에 살짝 사이렌의 스피커가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사이렌 헤드는 숲 같은 곳에 매복을 한다고 해요. 10m가 넘는 큰 덩치지만 몸이 또 민첩합니다. 움직일 때 소리도 거의 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모방까지 해요. 사람을 유인해서 습격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견해로는 엄청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렌으로 내는 소리는 설정상 4km 밖에서 녹음된 것이라고 하며 가까이 들으면 영구적 청각장애 혹은 뇌에 혈관이 터져 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렌 헤드의 사이렌에서 나온 소리는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범블비처럼요, 저희가 흔히 쓰는 고스트박스처럼 스와이핑을 통해서 대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핵침략 경보음, 웽 소리 같은 거, 그리고 경보음을 소리를 엄청나게 흉내를 잘 낸다고 해요. 이 소리가 굉장히 기괴한 편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는 충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렌의 안쪽에는 이빨이 달려있는 잇몸이 있는데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SCP는 워낙에 공식도 비공식도 많은 상태이고 최근에
SCP를 대상으로 한 유튜버들의 활동이 많아서 많은 크리처들이 실제 존재했던 미확인 생물체가 아니냐는 착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체들도 등록이 된 개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실존하지 않은 생명체, 말 그대로 상상 속의 세계관에 살고 있는 크리처 괴물이라는 점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도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주로 보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같은 게임 채널에서도 SCP를 주제로 방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순화되어서 나온다고 하지만 어린 친구들에게 자극적으로 다가간다니 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귀여운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요. 뭐가 됐던 사람을 잡아먹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렌헤드가 SCP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등록되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사이렌헤드가 기괴한 생김새에 직설적이고 명확한 컨셉 때문인지 SCP 재단과 어울린다는 반응이 너무 많아요. 이 때문에 실제로 등록된 SCP인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원작자인 트레버 앤더슨 본인이 직접 SCP 등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SCP로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이 사이렌헤드를 SCP-6789로 정식 등록된 개체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이렌헤드가 실제 등록된 공식 SCP라는 주장을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크리처 자체가. 사이렌헤드는 이 사악한 성향을 가진 괴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이렌헤드를 모티브로 한 다른 개체들은 전부 한 개체가 모습을 바꾼 것이고 자신의 키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오락부락한 외형인 미트 그라인더는 바로 고기를 잘게 다지는 기계를 칭합니다. 이 미트 그라인더에서 파생된 이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처럼 보이시나요? 가로등과 사이렌헤드가 같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유인을 해서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머리가 가로등인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헤드라이트는 한국에서 라이트헤드라고 더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이렌헤드랑 비슷한 맥락으로 부르는 게 편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레버 앤더슨이 만들어낸 빅찰리라는 크리처의 영향을 받아서 SCP로 등록된 개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SCP-4158번 빅찰리라는 크리처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는 게 빅찰리이고 등급은 유클리드라고 하는데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격리했을 때 격리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개체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라고 칭하는 게 유클리드 등급이라도 합니다. 위험한지 약한지 착한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빅찰리 역시도 짐승형의 키 20에서 30피트 3에서 4.5m가량 성향은 온순하고 머리에는 소가 을에 가지고 있어야 할 귀나 뿔 같은 부위가 없다고 해요. 입은 세부리와 유사한 형태로 머리 뒤쪽에 검은색의 갈기가 달려있고 그것 외에 털이 없는 듯하여 시력이 좋지 않은 편인데 흉측한 외모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뭐 약간 골룸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 흉측한 외모와 달리 매우 얌전하고 인간에게 어떤 적대적 태도도 보이지 않고 뼈와 살을 발라내어도 얼마 안가 뼈에서 살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낸 빅찰리의 살들은 일반적인 소고기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고 하는데 변칙적이고 엄청난 재생 능력이 있어서 실험을 위해서 살을 발라내다가 한번 화가 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네요. 특히 발라낸 이 살조각들을 릴 너겟이라는 소형 괴생명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떨어진 이 살점이 또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 릴 너겟은 매우 작은 몸집으로 외형은 타원형의 얼굴과 4개의 다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작은 몸집처럼 겁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존재는 아니고 주로 귀엽게도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귀여운 외모라서 인기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릴 너겟들 중에 일부가 적은 확률로 어린 양, 미트 너겟, 보이드 너겟이 된다고 합니다. 또 종류가 나눠져요. 일단 미트 너겟은 릴 너겟과 비슷하지만 이름과 같이 고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미트 너겟과 관련하여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이드 너겟의 경우엔 크고 까만 몸을 가진 릴 너겟의 아종으로 릴 너겟과는 달리 눈이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뭔가 변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종류는 눈이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해요. 깔끔하게. 유순하고 연약한 릴 너겟과 달리 수수께끼의 초능력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수께끼의 초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또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또 수수께끼의 능력을 사용을 한다고? 초능력을. 마지막으로 매우 위험한 성향인 아종인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2m 크기로 사족보행을 하는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피부가 거의 없는 그냥 살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불그스름한 근육만 있는 이 징그러운 형태이고 무엇보다 어린 양의 얼굴에는 구멍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력을 조작을 하거나 사람의 귀에 특수한 음파를 쏴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줍니다. 반대로 정신조작까지 이용하는 SCP-2662번처럼 사람을 광신도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SCP-2662인 사진에 보이는 크툴루라고 합니다. 크툴루께서 기다리시긴 개뿔이란 이름을 가진 케테르 등급의 크리처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크툴루를 모티브로 한 SCP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웃기죠. 크툴루께서 기다리시긴 개뿔. 이 개체도 정신조작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린 양과 같아요. 최상위 등급의 크리처랑 비슷한 정신조작 능력이 있는 크리처라니 릴 너겟 진짜로 안전한 게 맞나 싶습니다. 조금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걸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현재 빅찰리는 격리 중인 상태라서 또 어린 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외형과 행동 이름으로 볼 때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슈브, 니구라스의 자식들인 다크형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슈브 니구라스는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들 중 온 우주를 초월한 현실 바뀐 절대 시면의 존재라고 해요. 절대 신들도 칭하는 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신 중에 신 느낌이랄까? 크툴루 신화 쪽 이야기도 워낙 다양하고 광대에서 제가 설명드리자니 너무 오래 걸리고 엄청난 내용이 많습니다. 스토리도 길고요. 그래서 이 소개는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크툴루 신화를 찾아보시면 내용이 꽤나 호기심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 크툴루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도 많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작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볍게 SCP 크리처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사이렌 헤드랑 이름이 비슷해서 가끔 사이렌 헤드라고 오해를 받는 비공식 크리처가 하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5987의 사이렌 헤드입니다. 사이렌이 아니라 세이렌 헤드예요. 세이렌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왔던 세이렌 괴물들. 이 크리처도 유클리드 등급이라고 합니다. 19세기쯤 프랑스의 배 앞에 달려있는 바로 그 선수상의 모티브가 된 크리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성처럼 보이지만 인근 1km 이내의 해상 선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고 화가 난다고 선장과 선원을 몰살시키는 행위를 장난식으로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선원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대포를 쏘게 했다고 하니 정신지배가 가능하다고 또 생각이 들죠. 잘못 건드리면 위험한 개체임은 확실한 것 같은데 현재 SCP 재단에 의해서 혼자 염도가 높은 물에 또 격리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 SCP부터 사이렌헤드와 크리피파스타까지 각종 이야기들이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죠?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이름이 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나오고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 이름도 어려워요. 크리, 피파스타, 이름도 말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지만 그만큼 수많은 크리처들이 많은 이해관계로 얽혀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고 이 사이렌헤드가 SCP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저도 아직까지도 SCP에 등록이 정식적으로 된 크리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의 SCP 소개도 이런 존재가 있고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설명이 없었어요. 제가 봤던 거에는. 이게 참 신기하죠. 이제는 이 사이렌 헤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이렌 헤드 여우의 기묘한 이야기의 여기야는 여기까지입니다.